네, 김종민의 흔들리는 백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가장 서민들을 안타깝게 한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의당의 생각, 김종민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백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이잖아요.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동산 불패신화입니다. 부동산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패신화가 있는 게 가장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가장 큰 힘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0조에 달한다는 시중 유동 자금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애매한 부동산 정책. 이게 바로 세 가지 주범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불패 신화. 두 번째, 시중 유동 자금. 세 번째, 정부의 애매한 부동산 정책. 이 세 가지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입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볼까요? 시중 유동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말하는데요. 얼마일까요? 200조입니다. 여러분, 200조가 얼마인지를 잘 이렇게 예상이 잘 안 되시죠? 얼마 전 몇 년 됐네요. 이명박 정부가 뭡니까? 갑자기 4대 한다면서 22조를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10배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매일매일 1억 2,500만 원씩을 쓰면 200조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매일매일이에요. 매달도 아니고 매년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1억 2,500만 원 쓰면 그게 2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돈은 보통 다 투자처를 찾습니다. 보통 잘 돌아가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 보통 이 투자를 보통 주식에 하거나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또는 여러 가지 벤처라든가 청년들이 창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할 텐데 우리나라의 시중 유동 자금 대부분 투기성이 가장 짙다고 하는 부동산의 투기처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게 보통 시중 유동 자금입니다.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 투자처를 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한국 사회는 아직도 기업에 투자하는 돈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중 유동 자금 때문에 심각하게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이 시중 유동 자금이 부동산의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매우 강하고 분명한 정책을 써야 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련된 지금 통계 자료를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고 이 자산 불평등은 결국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한 푼도 안 쓰고 28년간 평균 노동자의 임금을 모아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부동산의 폭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벌써 103.3%입니다. 2005년도에 100%가 넘어졌어요. 말하자면 한 가구당 주택이 한 개 이상은 이미 보급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가구 비중은 43.8%에 달합니다. 875만 가구, 대략 인구수로 보면 1200에서 1300만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무주택 가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넘게 보자면 거의 50% 가까운 인구가 무주택자의 서름을 계속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조금씩 많아져서 지난해보다도 7만 3천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투자처를 찾아 내가 1인 1가구, 한 가구 1주택이라 할지라도 다른 주택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지금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취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을 잡겠다. 그 다음에 국민과의 대화 나와서 부동산은 확실히 자신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값은 53%나 상승을 했습니다.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 부동산이 폭등한다. 이런 볼멘소리의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벌써 19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표한 게 19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동산 정책이 핀셋 정책, 찔금 정책으로 보통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 이런 정도로 찔끔 핀셋 정책을 통해서
도무지 이 부동산 폭등을 잡을 수 없었고 거꾸로 시중 유동 자금에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값 오르겠군 라고 하면서 폭등의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부동산 버블 풍선 효과는 계속 대표될 것이고 집 없는 서민에게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꿈은 이미 이 생에선 이룰 수 없는 이생망 시대를 계속 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중 유동 자금이 부동산 투자처를 찾아 어슬러거리는 상황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시중 유동 자금에게 매우 강한 시그널로 투기를 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신호를 강력히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투자처를 찾아 기업에 투자하고 청년들의 창업에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신호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이에 대해 정의당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게 될 경우는 보유세를 매우 강하게 때려서 이걸 소유하고 있는 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절대 보유하면 안 되겠다. 집을 팔아야겠다. 주택을 팔아야겠다. 건물을 팔아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말하자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매게 합니다. 팔아야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일관되고 강하게 추진을 해내야 됩니다. 핀셋, 찔끔 정책으로는 안 되고 매우 강력한 정책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는 1가구 1주택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에서부터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집을 팔 수 있게 하고 시장에 이런 분위기를 유도해냄으로써 1가구 다주택자에게는 도무지 이제 살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벌 대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거의 세금이 없어요. 기업이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무언가 기업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로 상당한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자신들이 지금 소유하고는 있지만 전혀 기업의 기업 활동 영역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더 대폭 강화하는 걸 통해서 보유할 수 없거나 부동산을 이렇게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사모펀드 등으로 표현되는 부동산 투기 펀드들이 매우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혜가 생각보다 많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특혜를 폐지하는 걸 통해서 부동산 사모펀드들이 활기를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을 올리는 매우 중요한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몇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예 부동산 값을 분양하는 시기부터 폭등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동산 억제책을 강하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동산의 억제책을 강하게 추진한 것과 동시에 집이 없는 서민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책을 매우 강하게 동시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그래서 국가가 벌어들인 세금을 세입자의 보호책을 쓰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 병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부동산을 잡는 이런 방식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과 저의 제안입니다. 세입자 보호책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뉴타운 세입자 연대, 뉴타운 재개발 한참 될 때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와 이것들을 위해 뉴타운 세입자 연대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공동대표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은평지역의 주거 약자들, 세입자들에게 어떠한 정책 공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번 시간에 아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김종민의 흔들리는 백브리핑 마치겠습니다.